채널을 개설하고 한 달 반쯤 됐을 때 구독자가 45,000명을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거거든요, 이거는. 안녕하세요. 따뜻한 하루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신사임당 주홍규님이 쓴 책 중에 하나인 킵고잉 중에서 재밌게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튜브 채널이 발전을 했는데 이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도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성장 방정식, 당신도 성공할 수 있는 이유 5가지를 들어서 노하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관련 내용이 궁금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컨텐츠를 만들라고 합니다. 신사임당님의 유튜브 탄생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채널을 만들기 2-3년 전에 사진 잘 찍는 법에 대한 채널을 운영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반응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개설한 채널이 중학교 동창 3명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토크하는 컨셉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나 조용히 묻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망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유튜버 승호아빠와 같이 진행했던 밥 먹고 해라 라는 요리 컨텐츠를 같이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면에는 굉장한 많은 시도와 실패, 경험이 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튜브의 특성상 초기에는 아무런 보상도 없고요. 온전히 투자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재미로 시작한 유튜브가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겠죠. 셀프 인테리어 컨텐츠가 핫하다고 해서 아내와 함께 시작했지만 그 또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써 채널 3개는 넘게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앉아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의 신사임당 채널이고요. 운 좋게도 구독자가 몰리면서 지금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쏟아 부으려고 하면 오히려 쉽게 지친다라고 표현하네요.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갈아넣지 말고 최대한 가볍게 시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널이 성공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방송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두 번째 노하우는 감정을 타겟팅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채널을 개설하고 한 달 반쯤 됐을 때 구독자가 45,000명을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거거든요, 이거는. 신사임당 채널이 비교적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타겟팅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표현을 하네요. 연령대나 성별, 사용기기, 직업, 접속시간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빅데이터가 아닌 사람의 감정을 타겟팅, 그것은 어땠을까 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이 없는 것처럼 모든 시청자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영상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주류적 감정인지 아니면 비주류적 감정인지에 따라서 콘텐츠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수가 달라진다라는 걸 느꼈다라고 합니다. 함께했던 콘텐츠 중에 하나가 창업 다마고치였는데요. 회사 생활을 하거나 혼자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을 타겟으로 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확장된 감정들이 공감을 얻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콘텐츠란 바로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세 번째 노하우는 채널을 키우는 방식을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도 키워드나 검색 로직을 찾아내려고 애썼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타 다른 SNS와는 좀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채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초반에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첫 번째, 검색 트래픽을 끌어오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 검색어에 대한 로열티가 높은 층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최근 바이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콘텐츠에서 추출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포털 뉴스 1위에서 10위, 도서 베스트셀러 1위에서 10위, 유튜브 1위에서 10위 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전략은 강제 확장 전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찾아서 보는 콘텐츠를 말하는 건데 타겟팅이 정확한 제목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업명이나 구체적인 제품과 관련된 내용의 콘텐츠를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그 기업의 홍보실과 유관부서의 직원이 조회수를 올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저 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할 뿐이다 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가 잘 되는 노하우 같은 것은 없다고 했던 이유도 이런 나만의 방식들이 순전히 자신만의 추측이나 주장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80만 유튜버가 될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하네요. 네 번째 노하우는 기회비용이란 거를 머릿속에서 지워라 라는 것이죠. 유튜브를 할 시간에 편의점 알바를 하면 더 많이 번다더라. 유튜브도 한물 갔어. 유튜브
유튜브로 돈을 못 번다고 해서 그들이 남는 시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누워 TV를 보거나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실행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할 뿐 어떤 선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기회비용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선택을 함으로써 날리는 기회비용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기회비용이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최고의 방법이란 없다. 어떤 방법이 성공할진 아무도 모른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튜버는 너무 많아. 스마트 스토어에 수만 가지 제품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부동산은 이제 정점을 찍어서 내리막이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흘려보낸 시간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 노하우는 당신만의 길을 걸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거창한 목표나 대의 명분을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신사임당이라는 사람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모은 돈을 전부 맡길 테니까 1:1 컨설팅이나 코칭을 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궤도를 온라인 쇼핑몰 사업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내 이야기를 무조건 믿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신과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걸러내고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지고 만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거나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